오전 오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치료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시 뵈면은 증상이 또 안 좋아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위장이 안 좋아서 위산 역류가 심해서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주무시는 버릇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교정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치료했더니 금방 이제 좋아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석증 치료받고 나서 이젠 다 나았다 하고 이제 안심했는데 몇 주 뒤에 또 어지럼증이 찾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에게도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분명히 이게 치료 받았는데 왜 또 이게 어지럽고 다시 이런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석증은 사실 치료보다도 예방과 재발 방지가 더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평소 습관만 조금 이렇게 바꾸시면은 재발률을 확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자세로 잠만 잘 자도 재발률을 확 낮출 수 있거든요. 실용적인 팁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귀 안쪽 깊은 곳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요 안에 이석이라는 그 작은 칼슘 덩어리들이 있는데 원래는 요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이석들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회전을 담당하는 이 방골이관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핑핑 도는 이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석증이죠. 이석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 현상, 퇴화 현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머리에 이렇게 외상을 입거나 머리나 이제 귀를 수술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자극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중이염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귀의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 있거나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또 잘 좋아집니다. 재발률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올바른 자세로 잠만 잘 자도 재발률을 확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면 자세가 이석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수면하고 이석증 재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제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석증을 치료하고 나서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이석증이 재발한 환자들은 이석증이 생겼던 귀를 아래로 이렇게 기울인 채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석증이 있다고 해도 입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입원을 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치료를 했던 이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치료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시 뵈면은 증상이 또 안 좋아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위장이 안 좋아서 위산 역류가 심해서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주무시는 버릇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교정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치료했더니 금방 이제 좋아지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이성은 이제 작은 칼슘 덩어리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머리 위치에 따라서 이 이석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여서 계속 누워서 자면은 그쪽 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석들이 좀 더 쉽게 그쪽으로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보고된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베개를 주로 오른쪽으로 베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귀에 이석증이 생기고요. 왼쪽으로 베고자 하는 사람들은 왼쪽 귀에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면 자세에 특별한 습관이 없는 분들 아니면 바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석증 발생에 오른쪽 왼쪽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수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제 신경과 학회지에 보고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석증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들하고요, 재발을 잘 안 하는 환자들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면의 질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석증으로 진료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으시는 얘기가 있는데, 잘 때 뭐 이런 자세가 좋다, 저런 자세가 좋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자는 것이다. 무조건 편하게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코골이가 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석증 재발의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수면 자세 말고 이석증 재발을 막는 다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면은 이석증 발생률이 2.6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격하거나 인위적인 운동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땅을 밟고 걸어 다니고 계단을 오르고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러닝머신. 그걸 하면은 도리어 어지러움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염식을 하시는 게 이석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 증상을 전체적으로 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은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질환들이 이석증의 발생이나 재발과 관련된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증 재발 방지를 위한 수면 습관과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지 말고요. 좌우로 번갈아서 주무시거나 차라리 바로 누워서 주무세요. 둘째, 더 중요한 건 그냥 편하게 잘 주무시는 겁니다. 셋째, 적절히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어지러움증에도 도움이 되고 푹 자는 거에도 도움이 잘 됩니다. 넷째, 수분 흡수를 충분히 하시고 저염식을 하세요. 식사를 잘 하시고,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이를 꼭 보충해 주세요. 이석증은 정말 재발이 잦은 질환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키셔도 재발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른 수면 습관은 이석증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정신의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병원급 최신 정밀 검사 장비로 꼼꼼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풍부한 경험으로 이석증 치료와 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